안녕하세요, 쭈링이들 지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근 1년 정도? 1년 안에 정말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잘 썼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혼자 재구매해서 정말 잘 썼던, 그리고 앞으로 단종되면 정말 눈물이 광광 날 것 같은 그런 제품들만 진짜 추려가지고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약간 직업템 느낌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직업더라도 그만큼 또 진짜 찐템인 거고, 우리 쭈링이들한테 자신있게 추천해줄 만한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왔다 보니까 오늘 영상도 꽤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 렌즈부터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약간 지금 시선 강탈하는 강아지 씨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다 나온 졸린 강아지가 저를 아련하게 계속 보채고 도대체 왜 안 자냐고 계속 낑낑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에다 조금 두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렌즈는 이거는 아마 진짜 한 30통 넘게 샀을 거예요. 오렌지 무드나인 원데이 그레이입니다. 무드 그레이라는 컬러였네요. 제가 시력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렌즈를 거의 하루 종일 무조건 끼고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달용 렌즈를 꼈을 때 훨씬 더 건조함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직경이 좀 큽니다, 쭈링이들. 직경이 13.3 정도 되거든요. 작년엔 쭈링이들 제가 흑발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를 많이 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도 이 그레이 컬러는 많이 껴줘요. 그리고 냅다 스킨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성향을 조금 더 한 번 더 알게 된 게 진짜 찐으로 엄청 많이 쓰는 거는 1년만 쓰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인데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엄청난 건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토너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편인데 일단은 이것만 주구장창 쓰진 않았어요. 솔직히 진짜 찐 데일리로 짜잔. 픽한 베리어 사이클 토너 패드. 이거 진짜 아마 작년에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제가 건성이긴 한데 이런 트러블까지도 잘 올라오는 피부잖아요, 쭈이들. 그래가지고 너무 자극적인 제품은 또 잘 못 쓰는데 특히 패드 단계에서 뭔가 그런 자극감이 느껴지는 제품들을 쓰면 저한테는 그날 그냥 피부 화장이 다 망하는 그런 수준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패드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진짜 저는 이 픽한 패드도 진짜 제 돈 재산으로 한 5개는 샀을 거예요. 피부결이 정말 진짜 샥 맑아진다, 샥 부드러워진다 이 수준은 아닌데 그냥 은은하게 정돈이 잘 되는 느낌? 이걸로 가볍게 1차적으로만 정돈해주고 이거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썼는데 제가 이 제품을 아직도 기억해요. 3년 전에 제 주변에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비행기가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승무원분들이 보습감이 느껴지는 제품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서 사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중에 추천을 해준 게 요거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메이크업 1단계 이렇게 완전 적셔주듯이 해주면은 진짜 건조함이 많이 안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그때 사고 아직까지도 정말 미친듯이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에센스나 세럼 발라주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세럼이랑 에센스는 조금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수준인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찐으로 진짜 제 돈 재산 구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하실 이 친구들일 것 같은데 바이오디티디 비타카밍 세럼 그리고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 플러스. 최근에는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어서 사실 이 친구를 꼭 쓸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피부 결 케어 그리고 트러블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바이오디티디 이 세럼은 쭈링이들이 만든 저의 찐템이 아닐까요? 제가 그때 진짜 피부 완전 뒤집어졌을 때 쭈링이들이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써보고 그때부터 정착했잖아요, 제가. 그냥 저는 이것보다 트러블이 빨리 가라앉는 세럼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찐 직업템. 얘도 한 3년 됐을 것 같아요. 오늘 근 1년 안에 잘 쓰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완전 총정리 느낌이 되어버렸네? 제가 3년 전이면 20대였고
지금은 3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늘어지는 모공, 피부결 약간 이거에 정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쭈링이들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생긴 거 이런 거라기보다는 원래 나이 들면 진짜 제일 잘 보이는 게 모공 주름이거든요. 이 모공 하나하나에 느껴지는 잔주름이 세월을 느끼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모공 케어만큼은 저는 정말 자신 있어요. 근데 이런 저의 모공 케어에 정말 큰 공헌을 해준 친구가 이 성분 에디터 앰플입니다. 이거는 저는 단종되면 진짜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크림은요, 쭈링이들 작년 1년 동안은 이거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옹그리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제가 뽐니 언니가 제작할 당시에 구매해서 엄청 잘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튜브 타입으로 이렇게 나왔길래 튜브 타입으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피부가 엄청 건조해서 밤에는 조금 진짜 꾸덕한 약간 재생크림 느낌 위주를 선호하기는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여름에는 수딩크림 같은 제형을 슬링핑 팩처럼 올려두고 쓰던가 약간 이렇게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화장 전에 쓰기엔 이 친구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메이크 힐 대왕 퍼프거든요. 이거를 스킨케어 바를 때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엄청 크고 탱탱한 이런 느낌이어서 빠르게 스킨케어 흡수시킬 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선크림 발라줄 건데 여러분 이 제품도 정말 제가 몇 통째 산지 모르겠어요. 저의 청장을 책임지는 그런 친구인데 에이지2애니스의 선 에센스 팩트 카밍 롱 프로텍션. 제가 이거는 진짜 작년에 광고 아니고도 찐으로 영상에서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고 특히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진짜 찐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찐 경험담인데 제가 먼지 산책할 때 이거를 진짜 많이 바르고 가거든요. 자외선 차단은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바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타고 계신 이웃분께서 어머 너무 예쁘세요. 이런 말을 해주신 기억이 있는 솔직히 제형이나 성분 같은 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그런 일화가 있다 보니까 뭔가 진짜 찐으로 애정하게 돼가지고 계속 사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만의 숲꿀템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 선케어 부문 올리브영 1등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걸 진짜 주구장창 이렇게 소개하고 쓰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약간 예민 트러블 피부도 쉽게 쓸 수 있는 선케어 제품 중에서 피부 표현이 가장 예쁜 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형부터 보시면 무기자차 선크림을 압착해서 만든 고체 팩트형 타입이라서 정말 간편하고 위생적인데요. 거기다가 이 아이스 포켓 에센스가 팡팡 터지면서 시원하고 촉촉하고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바를 때부터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시원한 쿨링감까지 느껴져서 피부가 예민할 때 붉어진 피부가 시원하게 진정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손이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게 쭈링이들 사용법도 진짜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제가 스킨케어 바를 때 맨날 퍼프 사용해서 이렇게 두들두들 하는 거 아시죠? 아까도 이 대왕 퍼프로 스킨케어 엄청 두들겨줬었는데 그냥 저희가 쿠션 사용하듯이 이렇게 쓱쓱 문질러가지고 그냥 피부에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주고요. 정말 그냥 쿠션 두들기듯이 팡팡팡팡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딱 이 반쪽만 발라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살짝 닦아내고 이쪽만 조금 더 두들두들 해볼게요. 제가 안 그래도 홍조가 진짜 잘 올라오는 피부잖아요, 쭈링이들. 그래서 이렇게 반쪽만 바르면 이쪽 얼굴만 지금 엄청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참 썼을 때 마이너스 4도 쿨링 효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로 제품이 리뉴얼되면서 마이너스 6도 쿨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 발랐을 때 극강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딱 반쪽만 발라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100% 무기자차 제품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진짜 무기자차 제품들이 얼굴만 허옇게 뜨는 그 백탁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내 피부톤이 진짜 화사해지는 느낌? 진짜 발림성도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서 빨리 발리고 바르자마자 바로 시원해지고 촉촉해지고 그리고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 가볍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형까지도 너무너무 저한테는 완벽한 제품이었고 제가 또 여러분 안티에이징에 좀 한 미친 사람이잖아요. 열노화, 광노화까지 같이 케어해줘가지고 피부 열감 때문에 떨어지는 수분이랑 탄력까지도 잡아주는 진짜 슬로우 에이징의 대표 제품입니다.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거는 피부 표현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얼룩덜룩한 이쪽 이런 코 옆부분 있죠, 뚜링이들. 이런 홍조도
이렇게 가려진다고요. 근데 이게 두껍게 그냥 팩트처럼 가려지는 게 아니라 볼록볼록한 홍조들이 진짜 맑게 커버되는 느낌? 이렇게 다 발라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놓칠 수 있어 없어. 저는 진짜 안 돼요. 이걸로 정말 다양한 칭찬을 쌩얼인 척 할 수 있는 다양한 칭찬을 근데 솔직히 여러분 선크림은 쌩얼 아닙니까? 선크림은 여러분 기초 케어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파우치에 뭐 안 넣고 다니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 가방 속 필수템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만큼 무기자차 제품이지만 덧발라도 맑고 얇게 올라가고요. 손에 직접 닿지 않으니까 또 위생적이잖아요. 저처럼 홍조 있고 피부 열감 많으신 분들은 베이스 뜨거나 갈라질 일도 많은데 특히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심해지겠죠? 진짜 피부 열감 시원하게 내리고 촉촉하게 하고 베이스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쭈링이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진짜 주구장창 너무너무 많이 써왔었고 쭈링이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 작년에도 엄청 써댔지만 앞으로도 정말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면 본품이랑 리필을 같이 이렇게 세트로 줘요. 이거 진짜 한 번 쓰면 엄청나게 빠르게 열심히 쓰게 되니까 꼭 이렇게 리필까지 같이 구매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이 조금 바뀌어버렸죠? 죄송해요. 제가 촬영을 하다가 진짜 급한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빠르게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끊고 다시 다음날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기초 케어 제품이랑 선크림까지 알차게 똑같이 발랐고 렌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이스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일단 베이스는 이거 두 가지 제품 써줄 거예요. 바이에콤 EGF 비비크림이랑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19 포슬린. 바이에콤 비비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인 사비로 엄청나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파운데이션 전에 한 톤 깔기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짜가지고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걸로 쓱쓱쓱쓱 문질러서 얼굴 전체에 1차적으로 얇게 깔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피부톤처럼 엄청 얇게 촉촉하게 깔리는 느낌이에요, 쭈닝이들. 지금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커버가 된 것 같은 느낌은 들죠. 그리고 확실히 비비크림이다 보니까 엄청 부드러워서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만 발라도 블렌딩이 엄청 쉽게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보통 파데는 얼굴 중앙 위주로만 바르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얼굴 옆 외곽까지 꼼꼼하게 바릅니다. 두들두들 해주시고 그리고 얼굴 중앙 위주로 커버도 해주고 밝혀주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이거 워터벨벳 파데를 쓰는 거예요. 약간 그냥 1년을 떠나서 제 부동의 최애 파데가 아닐까? 이걸 이렇게 얇게 얼굴 중앙 위주로 밝혀주면서 쓰는 거예요. 이 비비랑 같이 바를 때는 외곽까지 절대 발라주지 않고요. 얼굴 중앙 위주로 발라주셔야 이 조합의 완전 그 진 면모를 보실 수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퍼프를 드르르르 해줍니다. 이 워터벨벳 파데가 제가 좋아하는 파데의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촉촉한 광이 어느 정도는 나는 느낌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약간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픽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파데 쓰면 진짜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할 정도로 정말 지속력이 좋은 편인데 커버력이랑 약간 세미매트해지는 그 특징 때문에 얼굴 전체에 발랐을 때 엄청 자연스럽지는 않다? 약간 누가 봐도 베이스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 개 같이 썼더니 이거는 되게 묵직하고 얘는 엄청 가볍잖아요. 촉촉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버력이 샥 이렇게 없어지면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기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엄청나게 잘 쓰고 다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컨실러로 살짝 이런 잡티 조금 가려줄게요. 이거는 아페릴의 컨실러인데요, 뚜릭인데 솔직 고백을 하자면 이 친구가 최애는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작년에 최애였던 컨실러는 헤브블루 컨실러였거든요. 커버도 엄청 촉촉하게 되는데 촥! 모공이랑 채워주면서 블러리한 느낌이 저한테 너무 좋았었는데 이게 제가 피부가 더더더 건조해졌는지 그 친구를 쓰니까 조금 건조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그 친구를 최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약간 거리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아페릴의 이거 컨실러도 그래도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편인데 꽤나 촉촉하고 커버력도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는 이렇게 탈색한 머리가 아니었잖아요. 블랙 머리였단 말이에요. 블러셔를 핑크 계열을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세상에.
이거 어뮤즈의 플로피 젤리 블러셔 이거 버니텅 시리즈인데 이게 아무래도 콜라보 뭐 시리즈 이런 걸로 나왔던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은 판매를 안 하나 봐요. 어떡해. 나 이렇게 싹싹 긁었었는데. 제가 블러셔도 엄청 촉촉이 블러셔보다는 살짝 모공 메꾸면서 프라이머 바른 것 같이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딱 블러리해지면서 샥 매트해지는 이 느낌을 너무 좋아했던 건데 근데 블러리한 거 말고 촉촉한 치크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제품이 있습니다. AOU 촉촉 크림 블러셔 추르볼. 이것도 컬러감이 이 친구랑 좀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봄웜이다 보니까 너무 또 쿨한 제품은 못 써요. 라벤더기 많이 들어간 거. 근데 이 친구는 약간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서 핑크라 잘 썼었고 엔간하면 촉촉한 블러셔를 진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저의 그런 마음을 변덕쟁이로 만들어준 너무너무 예쁜 블러셔입니다. 오랜만에 또 바르니까 너무 예쁘네. 그리고 여기서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바로 작년에 정말 주구장창 잘 썼던 파우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멀티 컬러 파우더 세틴 핑크. 제가 웨이크메이크랑 베이스 라인이 되게 잘 맞나봐요. 그러니까 솔직한 이건 진짜 저의 솔직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웨이크메이크 색조 라인들 있잖아요. 색조 라인들은 그렇게 막 진짜 내 거 막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제품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쿠션, 베이스, 파우더 이런 라인은 정말 저의 마음에 쏙 들어요. 이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세팅 핑크 컬러를 제일 많이 쓰고 꼭 쿨톤 메이크업 할 때만 이걸 쓴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얼굴이 되게 화사하고 그런 뭔가 파우더 특유의 텁텁한 느낌 없이 되게 맑게 올라가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볼 이런 데 빼고 조금 가볍게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쉐딩 해줄 건데 롬앤 베러덴 컨투어 2호 그레이 쿨. 왜 그럴까? 우리 먼지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주디돌 이 쉐딩을 되게 잘 쓰거든요. 제가 이런 하이라이터, 파우더, 쉐딩 같이 있는 이런 느낌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상해에서 이거를 사오고 엄청나게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제품에서 너무 좋은데 아쉬웠던 게 얼굴 외곽 라인 쉐딩을 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칸이 작아가지고 이거를 약간 블렌딩을 팍팍팍팍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약간 얼굴 라인 할 때 약간 뭉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쓱쓱쓱쓱 대충 해서 얼굴 외곽해도 하나도 뭉치는 느낌이 없어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감도 진짜 딱 그 롬앤이 잘하는 그 쿨톤 느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최근 1년간 자주 썼던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쿨한 제품이 많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깔아주고 이거 중간 컬러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각 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준비하면서 제 예전 셀카들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예전 셀카에서 진짜 꼭 했던 작업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홀 만드는 거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쉐딩으로 먼저 눈두덩이 조금 어둡게 맞춰놓은 다음에 이거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인데 쿨그레이 제품이고 이 핑크 파우더를 너무 잘 썼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핑크 파우더의 면적이 훨씬 넓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구매할 가치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런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그 도어인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C자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조금 위에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위에까지 이렇게 얘를 좀 납작하고 넓은 브러쉬로 이렇게 하고 이 사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에 쉐딩 살짝만 쳐주면 이렇게 쉐딩까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눈썹 가볍게 그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솔직히 눈썹을 롬앤의 한올 샤프 브로우 그레이 토프를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중간에는 이렇게 퍼프도 들어있어가지고 눈썹을 진짜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뒤에 스크류 브러쉬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제 눈썹에 지금 쓰기에는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 뒤로 정말 잘 쓴. 눈썹을 좀 밝게 할 때 진짜 잘 쓴 게 이거 키스미 아이브로우 4번 컬러예요. 딱 정말 밝은 탈색 눈썹인 분들이 눈썹 끈 라인 위주로 그려주기 좋은 이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옐로우기가 많이 돌긴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 노란색 이런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제가 머리를 점차 밝게 했었잖아요. 그 뒤로 정말 많이 쓴 아이브로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립라인 그려줄 건데 이것도 진짜 많이 썼어요. 어뮤즈 립 스머저 쉐이딩 컬러. 제가 진짜
진짜 다양한 립 라이너 써보고 특히나 이렇게 쉐딩인 컬러 있잖아요. 쉐딩처럼 라인 그냥 진짜 그림자 잡아주는 컬러인 펜슬들을 진짜 많이 써봤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유독 좋아했던 게 진짜 부드럽게 그려지는데 잘 안 지워져요. 여기다가 살짝 베이스도 깔아줄 건데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 중에 1년 안에 정말 잘 썼던 컬러. 베이지크 수플레 컬러 팟 코랄슈. 포슬 감자 느낌의 텁텁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발랐을 때 약간 입술이 팽팽하고 확장되어 보이는 느낌? 입술 주름 같은 것도 커버 너무 잘해주고 약간 형광기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브라이트 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예요. 립을 발랐더니 조금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약간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예상 외로 너무 많이 썼던 섀도우 팔레트가 있더라고요. 키보 포린러브 섀도우 팔레트 파스텔 코튼 캔디.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저는 진짜 집에 팔레트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쭈링이들. 1년 동안 한 번씩 다 써보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얘는 1년에 30번은 넘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진짜 뉴트럴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웜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으면서 뉴트럴한 그 색감을 너무 잘 뽑아내가지고 어떤 블러셔를 바르든 어떤 립을 바르든 무난하게 되게 잘 어울리는 팔레트여서 정말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이스로 이거 먼저 밝은 컬러 깔아주고 그리고 이 팔레트 또 좋은 게 가루 날림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음영 컬러. 여기는 음영 컬러로 바뀌는 순간부터 뭐 옐로우기, 레드기 이런 게 싹 빠지거든요. 약간 그레이시한 음영 컬러로 바뀌어요, 여러분. 조금 더 진한 음영 컬러로 눈꼬리 부분 앞에 살짝 채워주고요. 삼각존 살짝 메꿔주고 눈꼬리 확장시켜줄 만큼 연장해줍니다. 해주고 같은 컬러 삼각존부터 눈 앞까지 한번 은은하게 깔아줍니다. 애교살 펜슬을 사용을 해줄 거라서 최대한 얇게 깔아주세요. 해주고 여기서 잠시 애교살 펜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잘 썼던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있잖아요. 제가 이 코랄 스칼렛 컬러를 들고 온 건데 딱 브라이트 톤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예요. 살몬 베이지 컬러가 저의 최애 컬러였는데 이 코랄 스칼렛 컬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약간 이 친구를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눈 앞머리가 보통 많이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교살 펜슬을 살짝 이 눈 앞머리랑 이어지게 제가 아까 전에 어두운 걸 깔아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걸 살짝 깔고 애교살 펜슬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막 볼륨감이 생깁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컨실러 브러쉬 같은 걸로 살짝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위에다 이 친구를 깔아줄게요. 제가 추천하는 이거 잘 쓰는 방법은 절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앞에서 뒤로만 터치를 해주시는 게 뭉침 없이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사용한 브러쉬로 살짝 막 블렌딩 한다는 생각보다는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뭉친 부분을 탁탁탁탁 건드리면 알아서 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트임 라인 그려주는데 제가 진짜 뒤트임 라이너로 너무너무 잘 썼던 건 이거 같아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5호 포쉬랑 4호 멜로우. 제가 웜톤 메이크업 할 때는 멜로우 진짜 많이 쓰고 쿨톤은 포쉬 많이 쓰거든요. 오늘은 약간 핑크핑크 이런 느낌이니까 포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뒤에 브러쉬가 달려있는 게 진짜 배운 사람. 눈동자 중앙에서 시작하는 점을 두고 올라가는데 여기로 올라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살짝 띄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해주고 뒤에 있는 브러쉬로 블렌딩. 이 정도? 이거는 꼭 뒤트임에만 써야 되지 않고 이 눈 앞머리 채워주기에도 너무 괜찮고 그냥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 조금 메꿔주면 눈이 이렇게 훨씬 또렷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라인은 눈꼬리만 붓펜으로 살짝 빼고 섀도우로 마무리해줄 건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나이다 이런 얘기 안 할래. 시간이 지나니까 쌍꺼풀이 점점 얇아져요. 이게 제가 눈썹으로 이렇게 떠야 쌍꺼풀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얇은 쌍꺼풀을 가지신 분들은 이 눈 사이사이를 붓펜으로 다 덮으면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눈꼬리만 그려줄 건데 이거는 삐아 붓펜 라이너고 라스트 펜 라이너 슬림 헤이즐 브라운 S입니다. 이거 진짜 얇아요. 진짜 얇아서
초보자분들이 그리기도 쉽고 저도 아이라인이 두꺼운 라인이 잘 어울리는 눈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얇기 때문에 이걸로 페이크 래쉬도 살짝 그릴게요. 해주고 여기에 진한 이 브라운 섀도우 요거랑 요거 살짝 믹스해서 그려줬던 아이라인 살짝 풀어줄게요. 이 풀어주는 것도 쌍꺼풀이 얇아지신 분들은 너무 많이 풀면 안 돼요. 그냥 그 위를 덮는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하고 이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은 그냥 섀도우로 살짝만 가볍게 지나가줍니다. 두꺼워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쌍꺼풀 끝나는 라인이 너무 짧잖아요. 요새 남은 걸로 쌍꺼풀 라인을 살짝 연장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제 마스카라 해주면 되는데 마스카라는 제가 언더용으로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롱 익스텐션. 이게 길어지고 살짝 처지는 느낌이어서 저는 언더에도 쓰고 위에도 써요. 왜냐면 속눈썹 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바짝 이런 눈보다 살짝 처져 있는 속눈썹이 제 눈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속눈썹 처지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언더도 이렇게 잘 처지게 만들어주는 거면 아마 위에 속눈썹을 속눈썹 펌 없이 사용을 하시면 아마 무조건 처질 거라서. 사실 요즘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스카라 그 비디비치 마스카라인데 제가 전에 겟레디에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 타입이 아니라 빗으로 되어 있는 타입인데 그냥 바르면 갑자기 속눈썹이 한 2배는 두꺼워지는 느낌? 마스카라 유목민이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진짜 그런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도 오랜만에 조금 붙여줄 건데 바이유 속눈썹입니다. 11mm YY 시리즈이거든요. 속눈썹 사이에 이렇게 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주면 쌍꺼풀이 덮이는 느낌은 안 나면서 되게 확장돼 보이거든요. 해줬고 이제 하이라이터 써줄 건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하이라이터를 뭘 들고 올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단느 작년에 안 순간부터 정말 주구장창 썼던 그런 친구들이죠. 이게 제가 보통 2호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이라 4호 약간 핑크기 들어간 친구로 써줄 거고 이런 하이라이터 브러쉬 사용해서 살살살살 긁어준 다음에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진주알 수준이 아니라 딱 튀어나오는 게 정말 만족스러워요. 제가 여러분 작년에 진짜 잘 썼던 글로우 립 삐아 오버글레이즈드 5호 자몽당 베이스는 웸웨가 되게 잘 맞고 색조는 삐아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살짝의 플럼핑 효과도 있는데 그게 엄청 과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쫀쫀하거든요. 그냥 묽게 발리는 게 아니라 쫀쫀하게 발리는데 심지어 그렇게 끈적이지가 않아요. 컬러감이랑 광택감 진짜 너무 예쁘고 입술을 자연스럽게 펌핑 시켜주면서 여기 인중 위엔 라인까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제 진짜 찐 최애템으로 약간 조합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본 건데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아마 쪼링이들도 예전부터 저 따라서 샀던 그런 제품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오랜만에 등장한 제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되게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 찍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재밌는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여러분 집순이인 제가 외출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잘 놀러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